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누런 봉투가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개였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독촉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멈췄습니다. 분당에 상가 건물이 있다던 남자, 월세만 받아도 노후 걱정 없다던 남자, 그 사람의 옷장 안에서 순희 씨는 자신이 몰랐던 진실을 처음 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채무자 박정호, 순희 씨가 6달 전부터 남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이순희 씨입니다. 순희 씨는 63세,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늘 같은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좀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어요. 남편은 신발끈을 묶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순희 씨는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남편의 점퍼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아침에 먹으려던 작은 약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약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 자리를 잡았고 작은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병원은 다녀왔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전화 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도 금세 끝나곤 했습니다. 알면서도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TV를 끄자 거실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명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커피 한잔하고 가. 두 사람은 복지관 옆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명자 언니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다 순희 씨를 봤습니다. 동생, 혼자 사는 거 많이 힘들지.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살지. 명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옆에 누가 있어야 해.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순희 씨는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표면에 자기 얼굴이 흐리게 비쳤습니다. 첫 만남은 분당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옷장을 3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너무 꾸미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도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명자 언니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였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였지만 허리가 곧았습니다. 회색 재킷에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순희 씨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네요. 그 말에 순희 씨는 조금 웃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기 이야기를 천천히 했습니다. 아내는 4년 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캐나다에 있고 딸은 결혼해서 제주에 살고 막내 아들은 연락이 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당에 4층 상가 건물 하나 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월세만 받아도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순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 눈치를 봤는지 바로 덧붙였습니다. 돈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남은 인생은 누구 고생시키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는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순희 씨는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대신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던 사람이었죠.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순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정우 씨의 말은 오래 닫혀있던 문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정우 씨는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분당에 한번 가시겠습니까? 제 건물이라고 하기엔 작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분당 번화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한 4층 상가였습니다. 1층 부동산,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 창문에는 미용실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건물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세입자들이 오래 있어서 조용합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오다가 정우 씨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정우 씨가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순희 씨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우 씨는 4층 복도 끝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으로 분당 거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정우 씨는 순희 씨를 보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과 살아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당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정우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순희 씨는 휴대폰이 울리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야기 조금 더 해봐. 순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당에 상가 건물도 있고 월세만 받아도 노후 걱정은 없다더라. 엄마, 혹시 등기부는 봤어?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 씨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가 관련 서류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대출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꾸준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들만 모인 작은 자리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돈 이야기 나오면 먼저 나한테 전화해.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럴 사람 아니야.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정우 씨도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순희 씨도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 많았습니다. 강릉 바다도 걸었습니다. 속초 시장에서는 오징어 순대를 나눠 먹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정우 씨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제주도 갑시다. 순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 씨가 순희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생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순희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였습니다. 정우 씨 휴대폰이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밖에 나가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한 번은 30분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가 베란다 문을 열자 정우 씨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전에 건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며칠 뒤 순희 씨가 상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건물 안 가세요? 정우 씨는 신문을 접으며 웃었습니다. 관리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 씨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불 좀 끄세요. 순희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님, 안에 계신 거 압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10분쯤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도어 렌즈를 확인한 뒤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전 거래처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정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한숨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말하지 않는 일이 있구나.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관리회사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희 씨는 이불을 털고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김에 옷장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겨울 코트를 꺼내려는데 맨 안쪽에서 무언가 걸렸습니다. 노란 봉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뒤쪽으로 몇 개가 더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독촉장이었습니다. 채무자 박정호 5천만 원. 순희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봉투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순희 씨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집었습니다. 차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침대 끝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 순희 씨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손끝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갈비 먹을까요? 순희 씨는 식탁에 반찬을 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빚이 있어요? 정우 씨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우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가 담보대출이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나요? 한 5천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오면 금방 갚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희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봉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는 예전처럼 웃었습니다. 순희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정우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순희 씨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은행 대출이 잠깐 꼬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리됩니다. 얼마나요? 정우 씨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만. 순희 씨 귀에는 그 숫자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봉투에서 처음 봤던 숫자였습니다. 정우 씨는 순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순희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큰아들과의 통화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돈 얘기 나오면 먼저 나한테 전화해. 큰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순희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믿어볼까?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송금 맞으십니까?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이 끝났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다 정리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이번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늦게 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건물 보수공사 때문에 돈이 묶였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늘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순희 씨는 결국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다음 날 분당으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물은 분명 정호 씨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관리사무소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월세가 1,000만 원 넘게 들어온다는 말도, 대출이 조금이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 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큰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6달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앉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뒤 메모를 마친 형사가 말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계좌 내역과 문자 내용, 그리고 봉투 안 서류까지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진술서 마지막 장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희 씨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희 씨는 안쪽 깊숙이 남아있던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봉투를 상자 하나에 담았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호 씨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빈 옷걸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희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먼저 떠난 남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을 장식장 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거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숨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옷장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거짓말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진실보다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쉽게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재산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